매일 먹던 양파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 제가 밝히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또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엌 구석에 항상 있는 평범한 양파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 내과 전문의로 50년을 살아온 저조차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시나요?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석 박사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50년을 보내고 이제는 시골에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79의 나이에 유튜브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은퇴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해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중이었죠. 어느 날 서울에서 손자가 방문했는데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로 차려준 식사를 하면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학 지식은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하고 생각했지만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로서 평생 쌓아온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직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고 특히 생생한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 역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바로 양파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요. 치유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양파가 어떤 이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의학 저널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죠. 가끔은 의사로서 솔직히 말하기 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의학계가 오랫동안 정설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뒤집히는 순간을 마주할 때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달 광주에 사는 윤석재 씨의 사연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82살의 윤 씨는 무려 43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메일에 자신의 의료 기록도 첨부해 주셨는데 혈압이 일반적으로 15만 100 정도로 유지되었고 여러 약을 바꿔가며 복용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관절통까지 심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대로 살다 가면 된다고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 중인 윤 씨의 손자가 현지 의학 저널에서 발견한 양파 활용법을 알려드렸고 윤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해서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조언이 윤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의 혈압은 12,080으로 정상화되었고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윤 씨의 주치의는 이 상황을 보고 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선생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43년 동안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던 혈압이 갑자기 정상이 되다니요. 무엇을 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윤 씨가 보내온 이메일을 읽으며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한 식이요법으로 쉽게 개선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약을 함께 복용했거나 생활 습관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윤 씨는 오직 양파 섭취 방법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양파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양파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항상 버리는 바로 그곳 껍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은 양파 살에 비해 최대 500배나 많다고 합니다.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니 말입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케르세틴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케르세틴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저는 직접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사는 최정자 씨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75살의 최 씨는 초기 치매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죠.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렸고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약물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대체 요법을 찾던 중 양파 껍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꾸준히 마시다 보니 2달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최 씨의 담당 의사도 이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의학계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환이죠. 하지만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희망이 아닐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양파를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조합은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 조합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이 두 식품이 만나면 각각을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연 심혈관 약과도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충북 제천에 사는 김태영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7살의 김 씨는 협심증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2개의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수술을 기다리는 3개월 동안 김 씨는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양파와 들기름 조합법을 따라 매일 아침 양파와 들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너무 두려워서 뭐든 해보고 싶었죠. 1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김 씨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상당 부분 뚫려 있었고 혈류도 개선되어 있었죠.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며 여러 번 검사를 다시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건 마치 천연 심혈관 약을 복용한 것 같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 사례만으로 모든 심장병 환자가 수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식품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양파의 또 다른 놀라운 조합은 바로 육류와의 궁합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HCA는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이런 발암물질이 중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파와 육류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정효진 씨 부부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68살의 정 씨의 남편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최근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죠. 정 씨는 남편을 위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양파와 쇠고기를 함께 조리한 음식을 자주 먹였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중 단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약속 시간도 더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다시 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끔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보라고만 불렀는데 이제는 다시 효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기적처럼 들리지만 사실 생리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양파의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이런 변화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큰 감정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의사들은 약물에만 의존하고 식품의 치유력을 무시해 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양파즙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박영국 씨의 사례는 그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70살의 박 씨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파즙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으나 2달 후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소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박 씨는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고 응급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화된 고령자의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죠. 또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양파의 효능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면만 강조했던 건 아닌지 자책했죠.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양면성을 모두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박영국 씨는 퇴원 후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박사님, 양파즙을 마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토록 좋다는 양파가 저에게는 독이었다니.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크게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꼭 이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박 씨의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양파의 좋은 점뿐 아니라 위험성도 반드시 함께 전달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파의 이로운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자르는 방향, 조리법, 섭취 시간 등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는 양파의 효능을 크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요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양파를 다른 방법으로 자르고 조리했을 때 유효 성분의 함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측정해 보았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공기 중에 1015분 정도 노출시켜 두세요. 이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알리신을 생성합니다. 이 알리신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중요한 성분인데 자른 즉시 열을 가하면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양파의 효능이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자른 후 15분을 기다린 양파와 바로 조리한 양파의 알리신 함량은 최대 30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양파는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썰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수평으로 썰 때 항암 성분이 최대 30% 더 보존된다고 합니다. 양파의 세포벽 구조 때문인데 수평으로 자르면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어 유효 성분이 더 잘 방출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평생 양파를 수직으로 잘라왔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양파의 효능을 크게 좌우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셋째, 양파의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저녁에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속쓰림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직접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양파를 섭취했을 때와 다른 시간에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았죠. 놀랍게도 식전 30분에 양파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넷째, 양파를 조리할 때는 강한 불로 빠르게 볶기보다 중약불에서 오래 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맛이 더 강해지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양파 속 자연당이 카라멜화되면서 단맛이 더 강해지고 쓴맛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풍미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양파의 효능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의학 교육에서는 약물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울 뿐 식품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파를 활용한 몇 가지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제가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해 본 것들입니다. 효과도 뛰어나고 맛도 좋아 꾸준히 섭취하기 편합니다. 첫 번째는 항암 양파 껍질 가루입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이 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물이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쓴맛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약간 넣으면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이 가루를 한 스푼씩 요구르트에 타서 먹고 있는데 시작한 이후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마이너스 들기름 혈관 청소 볶음입니다. 양파를 수평으로 얇게 썬 후 15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리신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 들기름 2스푼을 팬에 두르고 중약불에서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볶아주세요. 간은 소금 약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 양파 본연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양파 볶음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전에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이 요리를 개발했을 때 제 지인 중 고콜레스테롤로 고생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 요리를 2달간 꾸준히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30%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껍질 수면 차이입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냅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첨가하면 맛이 좋아집니다. 이 차는 취침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이 차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의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졌는데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양파 껍질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양파 껍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차를 처음 마셨을 때는 솔직히 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강하고 양파 특유의 향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꿀을 조금 더 넣고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니 상당히 마시기 좋아졌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마셔야 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파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해야만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파가 바로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값비싼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양파는 수평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둘째, 자른 후 1015분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껍질에는 양파살보다 훨씬 많은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넷째,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섭취하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즙과 같이 농축된 형태로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신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의사로 살아오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알게 된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혹시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구심은 건강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런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양파의 이런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를 접하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일상에서도 양파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하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고혈압, 심장병,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밤마다 하는 단 5분 기적의 호흡법, 기억력을 되살립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제가 직접 개발하고 수년간 연구한 것으로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정민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